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는데 연금이 3년 뒤에나 나온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통장에 찍히던 월급은 멈췄고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연금마저 감감무소식인 텅 빈 시간. 잠시 후 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평생 받을 연금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한 한 공무원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을 하면 의뢰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깨졌습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의 여파로 우리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년인 60세보다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추세대로라면 2033년 이후 퇴직자는 무려 65세가 되어서야 첫 연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소득 절벽을 온몸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년퇴임한 김진섭 교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할 소박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퇴직 다음 달부터는 꼬박꼬박 연금이 나올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며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은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고객님, 연금 지급 개시일은 2년 뒤인 2027년 몇 월부터입니다. 수학이 넘어 직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김 교감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2년.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퇴직금은 이미 자녀 결혼 자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뒤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의 생활비가 거대한 산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김진섭 교감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는 단순히 연금을 늦게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언제 임용되었느냐에 따라 평생 받게 될 연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이른바 연금 양극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에 5급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분은 퇴직 후 매달 약 28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 임용된 같은 5급 공무원은 월 17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무려 100만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 물론 심각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은 7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는 묵묵히 일해온 은퇴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임용 시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가르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소득 공백보다 더 무서운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막막한 2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버텨내실 것 같나요? 다시 김진섭 교감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교직 경험을 살려 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끊겼던 소득이 다시 생기면서 한숨 돌리나 싶던 어느 날 동료 퇴직자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 교감, 거기서 월급 받으면 나중에 연금 깎이는 거 알고 있나? 그렇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64만 원을 초과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더욱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에 따른 감액은 최대 5년만 적용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평생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번 돈은 연금을 깎고 건물 월세나 주식 배당금 같은 자산 소득은 괜찮다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결국 노동으로 소득 공백을 메우려 할수록 정작 노후를 지켜줄 연금은 줄어드는 모순적인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었던 연금 제도가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집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박상현 씨는 20여 년 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퇴직했습니다. 현재 그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3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월세 100만 원을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과거에 연금 일시금 받았다고 아무런 혜택을 안 준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믿었던 제도가 오히려 가난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이 역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공무원 연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무너진 믿음 앞에서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무너진 다리는 우리가 직접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째, 내 연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막연한 기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장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내가 첫 연금을 받게 될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연금이 삭감되는지 그 조건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종이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 공백기를 메울 튼튼한 다리를 미리 건설해야 합니다. 나에게 1년의 공백이 있는지 5년의 공백이 있는지 계산하고 그 기간을 버텨낼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개인연금은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바로 이 절벽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퇴직금 역시 축포를 터뜨리는 자금이 아니라 이 공백기를 메우는데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할 비상자금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한 N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고려하신다면 연금 삭감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활동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은 한 발 더 나아가 연금 삭감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처럼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은퇴 전부터 아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연금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버린 현실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 현실 위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국가라는 튼튼했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면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돌 하나하나를 놓아 튼튼한 징검다리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가장 확실한 믿음은 바로 철저한 준비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당신의 새로운 계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동료나 선후배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도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위한 저희의 이야기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